네, 5월 16일 수요일입니다. 기다려도 기다리지 않아도 수요일은 다시 오는군요. 5월은 행복하면서도 슬픈 날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5.18 광주 민주화 항쟁,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일. 어제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스승의 날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다음에도 스승의 날에 좀 참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쁘고 슬픔도 겪고 넘어가야 한다면 즐겁게 넘어가자고요. 말이 꼬이는데요. 맹공하게 사람 듣는 이야기 행복한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 만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태산같이 무거운 스승의 사랑. 떠나면은 잊기 쉬운 스승의 은혜. 어디 간들 언제인들 있사오리까. 마음을 길러주신 스승의 은혜.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바다보다 더 깊은 스승의 사랑. 갚을 길은 오직 하나 살아생전에. 가르치신 그 교훈 마음에 새겨. 나라 위해 결의 위해 일하오리다.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네, 스승의 은혜 한번 들어봤습니다. 누구나 다 스승이 있을 거예요, 그죠? 길을 곧 가다가 3명 중에 1명은 늘 스승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어제 스승의 날에 은사님 찾아뵙고 같이 많은 사람들 위해서 술 한잔 했습니다. 지가 100마리는 조금 이따 틀 거고요. 남산 안기부터를 지금 틀고 하진 않았고요. 서울시 특별 뭐죠? 지금 서울시 건물이 아직 완공이 안 돼서 거기를 좀 사용하고 있나 봅니다. 이게 8월 달인가 다시 이제 서울시 본관을 오게 되면 그곳을 이렇게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니까 인권재단에서 안기부터를 평화 인권의 숲으로 만들자, 인권 평화의 숲으로 만들자 해서 지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박원순 시장한테 청원서를 누르려고 지금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고요. 같이 서명을 해주셔서 좀 안기부터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남아서 우리 아이들한테 다시는 이 땅의 고문과 이런 것이 없어지게끔 그 산 교훈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리가 막 울립니까? 기계 지금 됐습니까? 예. 여기가 좀 아직 저희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숙달이 잘 안 됐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은 어때요? 네. 이 문제는 안 다루려고 했는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고요. 아무 말도 잘 몰라서 또 하고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죠. 그 원인이 무엇일까 한번 저는 생각해봤어요. 통합진보당,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일부 그리고 국민참여당 그다음에 국참당인가요? 국민참여당 말고 또 하여튼 4개 정도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통합진보당을 만들었는데, 제가 이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물과 기름이 지금 모여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 4.11 선거 하기 전에 이 물과 기름을 어떻게 해서든 좀 풀어서 잘 섞이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미 그런 상황이 잘 섞이지 못하고 물과 기름인 상태로 지금도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부고 남부고 이런 걸 잘 몰라요. 또 그런데 관심도 좀 많이 없고요.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믿고 싶지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해주시고요. 저는 앞으로의 지금 사태들을 계속 지켜볼 예정입니다. 지켜보고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제가 왈가불가 흔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럴 능력도 없고요. 잘 모르고 그걸 알려면 또 공부도 많이 하고 해서 좀 그냥 일단은 지켜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의견 좀 주세요. 지금이라도 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국민참여당, 특히 그 세가 좀 작은 국민참여당과 민주노동당 출신 사람들이 다시 한번 화합의 장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이렇게 계속 가다가도 삐그덕삐그덕 하는데, 사실 그러면 거기에 좀 더 좋은 기름칠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서로 조금 이념이 많이 틀린, 생각이 많이 틀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길을 갈 때 무엇이 필요한가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충고를 좀 던져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리님은 늘 지켜만 보시고 하시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방송을 그만둔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어쨌든 그런 말을 꺼낸 것도 죄송스럽고요. 아직 어쨌든 이달 말까지는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더 이달 말 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통합진보당 지금 비례대표에서 그다음에 당원 대회에서 폭력 사태가 있었던 것은 어쨌든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 통합진보당 사람들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도 해요. 저는 무당파기 때문에 뭘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 자, 5월은 행복한 날이면서 또 슬픈 날입니다. 자, 우리 5.18 민중항쟁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지금 대한문에서 시청 재능에서 여러 가지 곳에서 파업하고 있고, 강정마을에서 이런 많은 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임을 위한 행진곡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낌없이 한평생 나가자도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대로 깃발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리. 평생 나가자도 뜨거운 맹세 네,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죠. 어서 오십시오, 농문의 아드님. 반갑습니다. 대한문 앞에서 그리고 부산역 앞에 부산역 광장에서 전국 각 지역에서 22명의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추모 행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23명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 그런 소망하는 마음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 해고된 1,200명 이상 된 많은 분들이 지금 회사 밖에서 복직을 시켜달라고 싸우고 있습니다. 복직 약속을 했는데 약속은 이행하지 않고 지금 회사가 좀 잘 돌아가면 복직하겠다, 복직시켜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복직시키지 않고 지금 부족한 인원을 신규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00여 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공고를 붙인 것 같은데 참 마음이 아프고 또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믿지 않았지만 이렇게까지 우리 노동자들을 기만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 정권이 언제까지 이렇게 회사의 주인이고 나라의 주인인 노동자들을 무시할 건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 싸우고 더 가열차게 투쟁해야겠습니다. 영화 아저씨에서 원빈이 한 대사가 있죠. 내일이 있는 놈과 오늘밖에 없는 놈이 싸우면 반드시 오늘밖에 없는 놈이 이긴다는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노동자들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친기업, 기업 프렌드리로 가는 이 이명박 정권에서는 더 이상 우리 노동자들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이제 노동자들의 손에 노동자의 이름으로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단결하고 더 연대하고 뭉쳐야 합니다. 진보의 분열, 진보들의 지금 작금의 형태를 좀 크게 바라보자고요. 너무도 많은 현안들이 이것들을 다 묻혀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또 놀아나고 있고요. 우리가 뭉쳐도 힘들게 싸워야 하는 판에 그 많은 그만들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좀 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통합진보당의 어떤 얘기들. 자, 5월은 노동자의 날입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광우병 속이가 버젓이 수집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보수 언론들이 통합진보당, 진보들을 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뇌화부동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알고 모여야 될 것 같습니다. 5월 19일 날 또 서울역에서 시청광장에서 대대적으로 또 행사를 할 겁니다. 좀 모여주시고요. 4.11 선관위 부정선거, 민간인 사찰, 12.6 선관위 홈페이지 다운 사건들, 내곡동 사건, BBK 사건, 저축은행 비리 사건들,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얼씨구나 하고 있겠죠. 자,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노동자의 달에 노동자들이 분연히 일어나야 합니다. 아무도 우리 일을 해주지 않을 겁니다. 결국 우리의 밥그릇 우리가 찾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만 싸우고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 손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같이 합시다. 예. 쥐가 한 머리가, 쥐가 두 머리가, 쥐가 세 머리, 네 머리, 다섯 머리가, 쥐가 여섯 머리가, 쥐가 일곱 머리가, 쥐가 여덟 머리, 아홉 머리, 열 머리, 모두 열 마리, 아니 스무 마리, 아니 서른 마리, 만 마리, 쉰 마리, 아니 여섯 마리, 아니 일곱 마리, 아니 여덟 마리, 아홉 마리, 백 마리. 그때 야옹 야옹 고양이 나왔지. 그때 야옹 야옹 고양이 화났지. 그때 도망갔지. 지가 도망갔지. 지가 어디까지 도망갔나 나도 몰라. 옳지 지구망이지. 옳지 지구망이지. 모두 지구망에 들어가서 숨어버렸지. 쥐가 한 머리가, 쥐가 두 머리가, 쥐가 세 머리, 네 머리, 다섯 머리가, 쥐가 여섯 머리가, 쥐가 일곱 머리가, 쥐가 여덟 머리, 아홉 머리, 열 머리, 모두 열 마리, 아니 스무 마리, 아니 서른 마리, 만 마리, 쉰 마리, 아니 여섯 마리, 아니 일곱 마리, 아니 여덟 마리, 아홉 마리, 백 마리. 그때 야옹 야옹 고양이 나왔지. 그때 야옹 야옹 고양이 화났지. 그때 도망갔지. 지가 도망갔지. 지가 어디까지 도망갔나 나도 몰라. 옳지 지구망이지. 옳지 지구망이지. 모두 지구망에 들어가서 숨어버렸지. 네, 이 쥐를 빨리 잡아야 되는데 잘 잡히지가 않네요. 답답합니다. 잠시 광고 하나 해드릴게요. 제17회 서울 인권영화제가 2012년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서울 청기광장에서 한답니다. 저 전편 다 무료고요. 여기에는 먼저 얘기했던 용산 참사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구롬비 가는 날, 구롬비 사랑의 강정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장애 소수자의 날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많은 영화들이 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서 주변 사람들이랑 같이 인권에 대해서 좀 생각해 주시고 같이 좀 관람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인권영화제 후원 활동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무료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또 청기광장 사용료를 좀 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인권영화는 돈 없는 사람도 볼 수 있어요. 인권영화는 어디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권리를 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당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업 후원을 받지 않는 이유. 인권 운동은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기업으로 돈을 받지 않습니다. 돈도 없으면 입장료를 안 받는 이유는 누구나 인권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 후원들을 좀 모집하고 있습니다. 포스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포스터도 우리가 보는데 이것이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일단 한번 봐주십시오. 인권영화제 포스터입니다. 보입니까? 네, 세상에 사람으로 살다. 예, 지금 철탑 위에서 농성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 여기 좀 꼭 좀 가서 봐주시고요. 저도 시간 나는 대로 계속 가서 인권영화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의도공원에서 MBC, KBS, YTN, 국민일보가 계속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공론을 점령해서 공정언론 쟁취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대하고 있고요. 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는데 저도 오늘 가서 연대 지지 발언을 해달라고 해서 아마 지지 발언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밤을 좀 거기서 지새우려고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제 밖으로 챙긴 모습 때문에 안타깝고 가슴이 좀 아팠었는데요. 어버버 연합의 가스통 사건과 그 많은 사건들을 함께 연대했고 KBS 앞에서 YTN 앞에서 MBC 앞에서 같이 촛불을 들었고 밤을 지새웠는데 파업하다가 말고 해서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00일이 넘었고요. 공정 언론을 쟁취할 때까지 끝까지 싸운다고 하니까 저도 가서 지지를 할 거고요. 같이 힘을 좀 실을 겁니다. 이제는 즐긴 놈이 이긴다는 것처럼 누가 더 오래 버티고 싸울 수 있냐 이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지지를 해주시고 있고 같이 연대하기 때문에 반드시 아마 승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김철철 씨가 지금 그 어느 여무용수한테 말도 안 되는 돈을 지금 뭐 20억인가 이렇게 갔다고 하는데 그게 다 이제 회사돈이죠. 이것은 공금횡령죄로 이렇게 놓을 수도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어쨌든 검찰이 좀 잘 조사를 해서 이 사람 빨리 감옥에 갈 수 있게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연대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돈을 좀 후원하는 연대도 있고요. 가서 방문해서 지지하는 연대가 있고 아니면 트윗이나 이런 SNS를 통해서 연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잠깐 지나가다가 쳐다보면서 고생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힘내세요라는 말 자체도 다 연대입니다. 우리 조금만 주위에 파업하고 있는 데 가서 지나가다가 이런 연대의 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따가는 지금 미래학이랑 강정에 한번 연락을 해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 제가 어제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또 그러네요. 하여튼 여신아 좀 드시죠. 우리네 대장 어디에서 뭐해 닭상 공농 꾸벅꾸벅 돌고 세상이 뒤집혔는데 누구네 책임이래요. 우리네 미래 어디에서 뭐해 주는 밥 먹고 공부하러 가 집안에서 내고 집 나오면 어른 얘라이 싸가지 없는 것들아. 삐딱하다 보면 사고 칠 수 있고 노력하다 보면 판검사도 되고 그래도 지켜야 할 법은 많고 그런 개법은 누굴 왜 있고 우리네 미래 미쳐가네 사이버 세상에 미쳐가네 이성 감성이 혼돈해서 그래서 결국에 미쳐가네.
따뜻한 세상이 우리 가족 가운 행복 내 말을 믿어봐 내 말을 믿어봐 위선의 탈을 쓰고 똑같은 말만 하고 위선의 탈을 쓰고 똑같은 말만 하고 위선의 탈을 쓰고 희망을 죽이고서 이젠 희망을 원해요 우린 변화를 원해요 이젠 희망을 원해요 우린 변화를 원해요 엿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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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좀 많이 처먹게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 노래 아주 좋습니다. 예. 한번 밀양 어떤지 소식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예. 아이고 좀 오늘 전화 올 줄 몰랐죠.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미디어 소리 예. 오늘 전화 올 줄 몰랐죠. 예. 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지요. 잘 예. 지냈는데 예. 일주일 동안 좀 일이 좀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좀 일찍 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우리 지난주 화요일 날 네, 플랜카드 밀양시청에서 네, 그 현수막을 갖다가 우리 그 송년탑에 관한 현수막을 갖다가 착 철거를 해가 됐다. 그랬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화요일 날 그 왜 철거를 해가 갔는지 이유도 물어보고 네. 항의 방문하자 이래가지고 우리 그 밀양시청에 한번 갔었어요. 네, 그거 지난주에 네 말씀하셨잖아요. 분들이. 예,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갔다가 목요일 날 네, 그 시장님이 이제 주민 대표들을 만나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목요일 날 그 시청에 또 우리 그 4명이 갔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4명이 갔었는데 시장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 이제 주민들부터 이야기를 해봐라 이거라야.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부계 이남호 위원장님이 우리가 그 양심을 걸고 이야기를 해보자. 참 앞으로 그 후손에게 우리가 물려줄 게 뭐가 있노? 참 뭐 아름다운 우리 이거 자연을 갖다가 물려주는 것밖에 더 있나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또 분신 대책위에 그 이계삼 그 사무국장님이 가셨어요. 네, 그 이계삼 사무국장님이 이제 그날 마이크도 좀 부수고 이렇게 좀 소란이 좀 많았다 납니까? 예. 그랬는데 이제 마이크 부수고 했는 거는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이제 잘못된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부사진 거 하고는 담당 부서에 제가 합의를 해가지고 물려드리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이제 배상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제가 여기 시장님 시장실에 이제 들어오는 순간 시장님 얼굴을 보면서 내가 뭘 생각했는가 하면 내가 2년 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에 네. 시장님 우리 시장님 화이팅 화이팅 하던 그 내 모습과 밀양 시장님이 우리 그 765 송전탑 반대 그 집회 때에 나는 민선 시장이다. 나는 민산 시장이기 때문에 이거 철탑은 절대로 안 된다. 꼭 지나가야 되면 내 머리 위에 꽂고 가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 모습을 생각했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참 좀 너무 가슴에 와닿는 그런 이야기라서 내가 좀 울먹거리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네. 그때를 생각해서 시장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때로 돌아가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뭐야 그것도 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옥순 여사님이 들어가셨거든요. 보국면에. 네네. 근데 그분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철탑을 갖다가 또 뭐 공사를 강행한다든지 하면 우리 시장실에 와가지고 분실을 할기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 시장님이 이제 답변이 여태까지 자기가 그 우리 그 대책위원들을 갖다가 대책위원들을 안 만나준 적은 없다. 네. 만나러 오면은 내가 만나 줬었다. 그랬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주민들이 이제 무대포로 이제 들고 들어갔다 이 말이지 뭐. 전번에 이틀 전에 그지야. 그래가지고 그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앞으로 지금 6월 7일까지는 누군가가 와서 내 이름은 안 밝히겠는데 누군가가 와서 6월 7일까지는 모든 이제 이거 인허가 관계 네. 이거를 갖다가 좀 잠정 좀 중단을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더라. 하는데 한전에서도 그때까지는 이 인허가 문제를 들고 들어올 것 같지는 않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될지를 내가 약속은 못 드리겠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래서 그러면 프랜카드는 아직 못 걸고 있는 건가요? 일부는 걸고 아직까지 일부는 덜 걸었는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이 보기에는 네. 자기들이 다 걸어준다 했거든요. 믿을 근데 안 걸어주면은 이제 또 그 뭐 처러 같은 동무 수를 내야 돼요. 그렇죠. 믿을 사람들을 그 믿어야 약속을 되니까. 했으면은 약속을 지켜야 되는 긴데 그게 네. 아직까지 그래 잘 안 지키고 있네요. 예, 그래가지고 그 우리가 이제 나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시장님께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했는 게 사오는 거는 한전하고 사오는 거는 주민들이 사오겠습니다. 우리가 사오겠으니 인허가 문제만 그렇지. 최대한 딜레이 시켜가지고 음.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제 이 말씀을 갖다가 하고 나왔어요. 예. 그랬더니 뭐래요? 그랬더만은 그거까지는 약속을 못 하겠다 하네요. 그 약속을 못 하겠다 이 말을 함부로 갖다가 약속을 계속 못 할 거예요, 그 사람들. 예, 약속은 꼭 약속은 뭐 못 드리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고도 우리 그 주민 교육이 지금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주민 교육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저녁에 단장면 주민 간담회를 하는 날인데 단장면 오윤석 위원장이 동장들이 원하지를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주민 간담회를 갖다 못 하겠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네요. 아, 그 사람 또 뭘 그런데- 얻어 먹었나요? 얻어먹었는지 어찌 됐는지 무슨 약속이 됐는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상하게 그분이 맨 처음에는 몇 년 동안 그 우리 그 반대 집회하고 할 때는 자기가 제일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던 양반이고 네. 또 제일 또 열심히 하던 양반인데 차에 참 도끼 싣고 다니는 양반이 그 양반이었어요. 그랬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단지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 혹시 그 룸사롱 같은 데서 술 얻어먹은 거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저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자꾸 한전을 만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한전에 매수된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뭐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뭐 눈으로 보지를 안 했으니 이렇게 뭐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뭐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시골에 바쁘지만 저녁에까지 그렇게 일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녁에 하는 주민 간담회를 갖다가 자기가 성의가 없어 못 한다 이기지 뭐 그런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철탑을 꼭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들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입니까 우리가. 네네.
지금 거기는 온도가 좀 어때요? 여기는 서울은 좀 낮에는 많이 더워서 그 컨테이너 박스나 여기는 많이 덥습니다. 그쵸. 지금. 예. 그 위에 네. 부흥면 같은 경우에 거기서 계시는 할머니들이 굉장히 더우실 텐데 그건 괜찮습니까? 그래도 거기는 숲이 좋잖아요. 아 그래서 좀 선선해요. 예. 그래도 숲이 어. 좋아가지고 다행히. 그늘이 좋아가지고 예, 더 시원할 겁니다 아마. 그래도 다행히 겨울에는 아직은 따뜻할 거고 아무래도 여름에는 좀 시원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분들이 아직까지도 계속 지금 그 주둔을 하고 계시고 지금 철쭉꽃도 이제 하나씩 피고 아, 일차희망 꽃을 때 심어놓은 그 꽃나무 예, 예. 있지. 예, 연산홍. 철쭉꽃. 예, 지- 연산홍. 연산홍 연산홍이네. 아니에요? 예, 그거 지금 피고 있습니까? 예, 꽃이 어. 하나씩 이렇게 피고 있고 그게 예. 이제 다른 것보다 조금 늦게 피네 얘. 그, 원래 심어놔 놓으니까. 예, 예. 그 원래 예, 살쭉이 좀 그렇다. 늦게 피잖아요, 또. 예예. 예, 그렇다네 얘. 그렇기도. 그, 예. 그 다른 소식은 뭐 없습니까? 다른 소식은 지금 주민 간담회 같은 것도 이제 하고 있고 또 대책위원장 그 오윤석 씨를 비롯해서 우리 상동면 대책위원장 저 산해면 대책위원장이 그 회의도 안 나오고 이렇다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는데 예 지금 주민 간담회를 계속 하면서 그 사람들이한테 변화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상동면의 위원장도 우리 그 상동면의 그 간담회를 할 때는 또 나와가지고 제가 또 뭐 이야기하는 이야기도 있고 산해면의 위원장님은 또 단장면 하고 단장면 용해동에 거기 한번 간담회를 한번 했었거든요. 예. 거기도 나오시고 자기 동네도 나오시고 우리 또 요 상동면에도 오셔가지고 또 한 말씀 하시고 이렇게 지금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 보기에 그래도 우리는 나름대로는 또 조금 수학이지 뭐 간담회를 하면서 지금 촛불문화제는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예예 오늘 저녁에도 지금 촛불문화제 오늘 저녁에 그 영남로 앞에서 예.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 거기 분들한테 제 소식 좀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3차 희망버스 내려갈 때 시간이 되면 저도 꼭 가도록 한다고 말씀드리고요. 예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다음 주 통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네, 밀양의 삼총사 여성 어머니인데요. 김영자분 아주 강단도 세시고요. 아주 멋지는 분입니다. 예. 노래 하나 들어볼까요? 이무기. 뜬다 이무기가 뜬다 용은 간데 없고 이무기가 뜬다 사이비가 뜬다 덩달아서 뜬다 스리슬쩍 뜬다 향기로운 가슴도 눈물의 땀방울도 다들 어디로 가버렸나 그저 이무기가 판을 치네 사이비가 판을 치네 얼라 이 세상이 미쳤나봐 뜬다 별게 다 뜬다 해야 달아 떠라 무지개야 떠라
별자리가 판을 치네 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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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이 미쳤나봐 뜬다 별게 다 뜬다 해야 달았더라 무지개야 떠라 뜬다 별게 다 뜬다 해야 달았더라 무지개야 떠라 네, 꼴뚜기가 뜨면 망둥이 뜬다고요. 하여튼 별게 다 떠가지고. 요즘 제주 강정에 굉장히 구름비 바위가 거의 다 파괴됐다고 하는데요. 한번 연락해보고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주 강정에 우리 주민인 김유량 통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들어갔나? 전화를 안 받네. 지금 제가 몇 주째 강정 소식을 전하지 못했어요. 우리 그 조약골님이 서울로 올라오신 바람에 잘 전하지 못했는데 지금도 전화가 또 안 되네요. 이 김미량님은 그 구속도 되고 여러 가지 잔다르크처럼 아주 너무 멋진 여성인데 연결이 안 되네요. 네, 연결이 안 돼서 그냥 오늘도 또 말아야 되겠네요. 제주 소식.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 네. 사서함. 죄송합니다. 제주 연결을 못했습니다. 지금 밖에는 민철현 사무국장 박정재님이 와 계십니다. 사실은 4시부터 모시려고 했는데요. 지금 제주도에서 연결이 안 돼서 우리 민철현 사무국장 박정재님 모시고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길 따라 걷다
네, 지금 옆에는 민철련 사무국장이신 박정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방송은 그냥 편한 방송이니까요. 뭐 경직되지 하지 말고 편하게 하십시오. 편하게 안고. 알겠습니다. 이거 뭐 또 뭐가 나오나요? 제대로 안 내려졌어요 음악이. 제가 그 사무국장님을 모신 것은 사실 포유동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많은 분들이 좀 포유동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것 같아서 한번 모셨습니다. 일단 사무국장님 자신을 좀 소개해 주시고요. 포유동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그 민철련이라고 민중철거민연합 거기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철거민연합 거기 연대 사업국장을 하고 있는 박정재라고 합니다. 이게 뭐 말씀하십시오. 그 저희 단체가 2003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그 포기동 재건마을을 알게 됐고 그 당시에 그 전체적인 철거를 하겠다는 그런 그 이유가 있어서 여러 단체들이 함께 들어가게 됐고 또 그 교육을 하게 되고 또 그 철거에서부터 이렇게 막아내는 것을 같이 했던 그런 단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제가 포유동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포유동이 어떻게 만들어진 곳입니까? 이 포유동의 역사는 이제 그 1979년 박정희 정권 때로 올라가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그 도시의 그 빈민이나 넉마주의, 그 다음에 전쟁 고아 등 그런 분들을 자발의 의지를 키우겠다 해서 그 전부 모아서 그 서초동 뒤쪽 산에다가 그 수용 시설을 만들었어요. 네. 그 수용 시설을 만들면서 거기에서 한 서울 지역만 한 600여 명이 그 국가의 그 관리 감독을 받으면서 그 재건 그 재생용품을 갖다 수집하고 하는 걸로 생계를 시작했는데요. 워낙 인원수가 많고 하다 보니까 그 내부에서도 사건 사고가 여러 가지 일어나게 되고 해서요. 81년 전두환 정권 때 그 분산 정책을 하면서 포유동 266번지에 1-2지대라고 해서 45명 정도가 글로 국가가 이주시킨 곳입니다. 그럼 그분들이 지금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일단 아주 쫓겨낸다는 것은 아니고요. 예, 서울시에서 최근에 그 개발 계획을 발표했어요. 뭐 주변 여러 곳을 다 같이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예. 포유동 이 지역 그 재건마을 지역만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예. 과거에 그 재건마을 주민들이 어떤 개인 의사나 그런 거 없이 강제로 이주당한 것처럼 이번에도 서울시에서는 주민들의 의사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이 많이 당혹스러워하고 있죠. 일방적으로 그냥 이게 보통 공청회를 통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일방적으로 이제 통보시킨 겁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일단 마을의 그 실태라든지 환경 그런 부분들을 주민과 어느 정도 설명회를 갖고 개발 계획을 세워야 될 텐데 단순히 강남구청의 어떤 임의적 보고만 받고 이렇게 개발 발표를 했다는 것이죠. 그게 네. 그 제2의 강제 이주로 어떤 주민들의 느낌입니다. 지금 그 재건마을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공동체 생활을 많이 해서 그 예를 들면 임대주택의 다른 지역에서는 임대주택 가는 것을 굉장히 축하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은 그걸 굉장히 싫어하신다고 해요. 그런 이유가 어떤 거가 있습니까? 아 예. 그 임대주택은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갖다 전면 거부하거나 뭐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 30여 년을 같이 살아온 마을 공동체 그리고 또 주민의 어떤 그 구성원이라든지 실태에 따라서는 그 무조건적인 임대주택 자체가 완벽하게 맞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많은 대안 사업을 갖다 구상하는 여러 가지 그 일어남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마을 공동체로서 어떤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도 좋을 만한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자는 것이지 공공임대주택 뭐 임대아파트 무조건 나쁘다 그런 건 아니에요.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던 사람이 사실 또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단절된 곳이잖아요. 네. 지역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도시 속에 뭐 섬 고립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럼 다른 대안이라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임대주택이 20여 년 전부터 이렇게
서민들에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명돼서 이렇게 나왔던 것인데요. 네. 이제 20여 년 지나고 그 사람들의 어떤 생활과 환경이 바뀌면서 그 안에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첫째로는 정서가 서로 다르면서 그냥 어떤 생활 수준만 같은 사람들끼리 집어넣었기 때문에 또 그 뭐 관리사무소라든지 그런 그 관리 단체가 따로 있어서 시민이나 어떤 시민 단체들이 들어가서 어떤 정서를 정리하고 또 노인 돌보미 그런 등등을 할 수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서 다툼도 많고 또 이념마다 어떤 그 자격 개정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후로도 개정되고 좀 더 발전돼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주민들은 협동조합형 주택을 지어서 네. 그걸 갖다 뭐 시민 단체든 어떤 그런 주거 환경 운동을 하는 곳이든 국가든 저렴하게 빌려서 개인의 어떤 소유물이 아니라 조합의 소유물로서 그 주택을 짓고 공동체를 훼손하지 않자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네. 그 공동체를 훼손하지 않는 그래서 조합형 공동체 마을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거기가 터가 서울시 겁니까 아니면 개인 겁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전체 땅이 서울시 땅입니다. 전체. 예. 근데 지금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그 전과 지금 상황은 어떻게 좀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전과 그렇게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일단 희망이라는 부분은 있습니다. 일단 박원순 시장님은 마을 공동체 살리기 또 과거에 주거 문제로 활동을 하셨던 분이라 네. 그 서민과 그 판자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정서를 알고 있고 또 어떤 것을 갖다 같이 고민하고 대안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희망이 좀 보이고 아주 절망 상태는 아니네요, 그렇죠? 일단 발표 내용이 실행된다면 절망이겠지만 네. 아직 협의할 내용도 많이 있고 또 저희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같이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것. 지금 거기 사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60대 이상 분들이 한 30%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조선 50대가 한 60%. 그 다음에 그 밑으로는 이제 좀 분포도가 낮습니다. 네, 예. 그렇게. 근데 그분들이 이제 자활할 수 있는 생활 능력은 뭐 어느 정도가 되는지요? 실질적으로는 거기가 원래 그 재건마을 이름 자체로 재활용품 수거를 통해서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작년 6월 10일 화재로 인해 갖고 그 사업 네. 화재가 났고 네. 또 그 사업장이 13개가 있었는데 모두가 나갔습니다. 일단 사업장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생계 수단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네. 그 지역에 그 재활용 센터가 밀집돼 있었는데요. 그 근처에는 이제 재활용 센터가 없기 때문에 그 리아카나 그런 걸 끌고 뭐 하루 반나절 정도 가야 되는 뭐 방배동이나 그런 데까지 가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거죠. 너무 또 예. 연세들도 있으시고.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찻길로 다녀야 되니까 사고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주변밖에 못하는 분들이 일단 생계가 끊어졌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생계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생계가 거의 어렵고요. 네. 그 여태까지 받아왔던 그 구호 물품 그런 정도와 또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좀 계시고 네. 또 마을에서 서로 이렇게 나누기 형태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특별히 그 어떤 인력을 갖고 있는 분 빼고는 노인분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 최저 생계비도 안 되는 상황으로 지금 살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잘 그런 데에서 뭐 거기는 제가 직접 가보지 못했지만 그 전에 제가 되게 힘들게 사는 분들도 가보고 또 저도 뭐 어렸을 때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 회사가 아니고 나라기 때문에 사실 정부가 많은 부분을 책임져야 되는 건데 결국은 부자들은 더 부자 만들고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해서 뭐 죽으라 이런 거로 내몰고 있는데 다행히 그래도 이제 박원순 시장이 이제 이쪽에서 돼서 조금은 신라 같은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너무 딱딱한 것 같아요. 저 원래 굉장히 웃고 막 그런 분위기인데 너무 두근두근하시게 말씀하시니까. 예, 제가 좀 스타일이 그런데요. 사실은 그 개발이 내년부터 착공된다고 계획안이 발표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꼭
벼랑 끝에 있는 그런 느낌이고 또 주민들의 그 역사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좀 가슴이 먹먹한 그런 입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얘기하면서 웃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죠? 네. 아,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잠깐 노래 하나 듣고요. 다시 얘기 나누도록 하죠. 너 나를 쉽게 봐서 그렇지 않니 너는 몰라 너무 몰라 사랑을 안돼 네 맘대로 나를 떠날 수 없어 끝낸다면 내가 끝내 기억해 잘못이었어 너를 만난 건 너는 사랑 따윈 관심도 없던 거야 다만 넌 네 뜻대로 모두 맞춰준 너 하나밖에 모르는 내가 필요했을 뿐 다 돌려놔 너를 만나기 전에 내 모습으로 추억으로 돌리기에 내 상처가 너무 커 바랄게 다음번에 너 누굴 사랑한다면 너 같은 사람 꼭 만나기를 잘못이었어 너를 믿은 건 우린 하나라던 그것 다 말뿐이야 여러 번 나를 속인 것도 모자라 네 주변의 사람들과 나를 비교했었지 다 돌려놔 너를 만나기 전에 내 모습으로 추억으로 돌리기에 내 상처가 너무 커 바랄게 다음번에 너 누굴 사랑한다면 너 같은 사람 꼭 만나기를 네, 멍이었습니다. 우리 멍 때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예, 지금 뭐 창에 보면 요즘 뭐 최사님이랑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런 사정 때문에 뮤지션을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해서 뭐 나중에 한번 만나자고 했는데 지금은 좀 쉬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좀 만나서 술 한잔 할 거니까 다시 한번 그때 소식 전해드리죠. 제가 계속 말씀 이어볼게요. 지금 그 세 개의 요구안이 있어요. 서울시 개발계획에 관한 우리들의 요구에서 세 개가 있는데 첫째가 서울시 강제 이주 인정하고 토지 변상금 처리하라. 이게 어떤 말입니까? 일단 81년에 1-2지대로 그 국가가 그 터전을 만들어서 그 시민들을 그쪽으로 이주시켰기 때문에 일단 마을 구성 처음 시작은 국가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강제 이주에 관한 자료도 많이 있고 그 이후로
여태까지 지내왔는데요. 89년부터 토지 변상금이라고 무단점유자라는 이름으로 부과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170여 명의 그 주민 중에 114명이 2010년 계산으로 25억 원 정도가 지금 그 빚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압류돼 있고. 아니 그분들 하루 생계도 못하는 분한테 20매력이라는 거를 얹혀놓고 있다고요? 네, 지금 그렇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 예. 빚으로. 그리고 이 자체가 사실은 88년도에 자활근로들을 해체를 시켰어요. 그쪽 개발이 이제 진행되면서 그때 당시에 어떤 이주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그 자활근로대 해체라든지 정확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요. 유야무야 하듯이 그냥 넘어가고 또 원래는 거기가 200-1번지였습니다. 그래갖고 초기에는 그 주민들의 동향 파악한다고 일부러 그 주민등록 등재를 시켰었어요. 네. 그러다가 88년 자활근로대 해체되고 89년도에 이제 그 266번지로 행정 변경될 때 그 주민들만 배제시켜서 거기 사람이 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2009년까지 그 많은 그 투쟁과 싸움이 있어서 2009년 8월 4일날 주민등록 등재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이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대명천지에 벌어지고 있었네요. 그걸 저는 몰랐고요. 그래서 지난해 6월 10일 날 화재가 났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그 생계를 유지했던 그런 일터에 화재가 나서 그것이 다 없어지고 거기에 있었던 것마저 다 빠져서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죠. 예, 마을만 딸랑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 다시 그런 거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1차적으로는 강남구청하고 그 화재 그 주거복구 하면서 많은 싸움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강남구청에서도 그 주민들 생활 때문에 그 일단 업체들을 다 내보내고 사회적 기업으로 만드는 걸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지역에서 좀 먼 유련동 땅 120평 정도를 지원하겠다라고 말로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주민들이 유련동까지 가긴 너무 거리가 멉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나절 정도 걸어가야 갈까 뭐 그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네. 그 마을 내에 그 냄새와 소리 그런 어떤 소음 같은 걸 규제하며 그 좀 깨끗한 사회적 기업을 만든다면 재활용 센터로서의 그리고 이제 수거장을 하고 나중에 그걸 분리하는 데는 따로 만든다면 그 주민들의 어떤 생계 문제를 거의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고요. 최초의 국가가 그 30여 년 전에 그 일자리로서 그걸 권했고 또 30여 년을 그것을 해왔기 때문에 노하우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물건이 있는지 네, 또 그분들은 어떤 것이 좋은 뭐 저희가 재활용으로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분이다 보니까 뭐 그런 사회적 기업을 지원해 준다면 그 노인분들도 앉아서 분리수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거기 다시 유치하는 것이 그분들도 살고 다시 그분들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거네요, 그죠? 그렇죠. 이제 그 자꾸 마을 공동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서 주거와 생활과 교육을 함께했던 곳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네. 또 서로가 협동적으로 주워오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고 이런 형태로 정확하게 분업화돼 있었고요. 또 다른 지역보다는 주민 편에서 그 업체도 주민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도 공정하게 이렇게 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다른 지역 가면 100원짜리를 30원에 주기도 합니다. 키로당.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어느 수준 이상은 그 이익으로 남기지 않고 주민과 나누는 형태의 그 업장들을 운영해왔던 것이고요. 또 공동 전기를 쓰다 보니까 업체들은 이제 돈을 더 많이 냈어요. 일부러 업체들이. 예, 그래서 이제 그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렵고 하시면 안 내도 되는 그런 좀 나누기식 마을이었다는 거죠. 지금 114명 중 6명만 제외됐다는 건 뭐예요? 6명 되시는 분들은 아마 나가신 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끌어안고 나갔든가 해결을 했던가 그런 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끌고 안고 나갈 수가 있죠? 일단 뭐 그 지속적인 그 싸움을 하기 싫으니까요. 일단 압류된 거는 다 포기하고 여기에 있는 걸 포기하고 뭐 포기하고 몸만 나갔던 분도 계시고요. 또 그 사실을 잘 몰라서 임대주택으로 가셨다가 거기 압류되는 바람에 그거 다 주고 다시 돌아온 분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지금 사회적 기반을 통한 주민들의 생계를 보장하라 이런 두 번째인데 그거를 좀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그죠? 같이.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 안에 다시 고물상이 몇 개가 더 들어와 줘야 된다. 그래야 그래서 분리도 재활용 분리도 하면서 그분들을 같이 생계를 살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시민 운동하시는 분들 차원에서 이거를 걸로 들어갈 수는 없는가요? 고물상을? 이제 여러 개의 업체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마을 공동의 협동조합형 사회적 기업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구성원들이 거기. 근데 이제 그게 듣기가 네. 마을 공동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을 만든다는데 그게 우리가 듣기에 싹 다가오진 않거든요, 말이. 예, 그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국가에서도 사회적 기업을 이렇게 많이 지원하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마을 자체 내에다 짓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사실은 서울시 땅이고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민원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업장을 만든다면 그건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요. 또 그 강남구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지원해주겠다. 그러나 자리만 안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그걸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 주민협동조합형 주택을 건설하여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를 희망한다. 이거는 어떤 얘기예요? 지금 현재 그 개발계에 의하면 장기 전세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를 짓게 되는데요. 그게 또 다른 양극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강남구에 있는 장기 전세 아파트는 기존 시세의 80% 정도, 70% 정도 돼요. 그래서 몇 억짜리입니다. 전부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요. 저희는 못 들어가는 거고요. 저도 못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 그 국민 임대주택에 사는 분들하고 이렇게 나란히 놨을 때 서로 다툼이 있을 게 뻔하고 어떤 그 양극화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은 포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이 임대 아파트 들어가는 것조차도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앞으로도 뭐 임대료 문제라든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문제, 또 사회적 기업이 빠진 상태로 개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생계 문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주민들이 협동조합화 시켜서 시 땅이니까 시가 협동조합에 그 무상 임대하고 그다음에 그 주민이 조합이 돼서 그 위에 건축물만 같이 지으면 되는 거죠. 시민들 전체 뭐 시민단체의 그 자금을 모아서 그렇게 지어 나가면 그게 개인의 것이 아니라 조합의 것이 되는 것이고 단순히 82세대 그 재건마을뿐만 아니라 또 그 정서가 비슷하고 그 환경이 비슷한 그런 같은 사람들을 또 같이 모아서 좀 더 많은 효율성 있게 더 많이 지을 수도 있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 말을 들을 때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그 사람들한테 그걸 무상으로 해줘야 되냐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됩니까? 1차적으로 무상이라는 것은 국가가 어떤 땅이 없거나 아니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공동체 사회적으로 그 소외받는 자들을 지지하고 지원하겠다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거죠. 그런 거죠. 지금 보면 뭐 서울역 근방에 보면 쪽방촌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도 지원을 받는데 이분들이 뭐 40몇만 원을 받는데 방세가 30만 원 막 그래요. 25만 원. 근데 그것도 해결이 계속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도 지금 뭐 불길처럼 일어나고 있는 게 그 쪽방촌도 공동체화 시키자. 네. 그런 것들이 많은 것들이 마을 공동체 뭐 그런 공동체들을 만들어 나가려고 시민단체에서 노력하고 있고요. 또 국가에서도 그런 많은 지원을 하고자 그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도 서울시에서 만들었고요. 네. 여러 가지들이 발생하고 있는 건 그런 문제를 원인 해결을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계속 그 상태로 쌓아갈 수는 없다는 거죠. 또 밀려나서 다른 데 쪽방촌이 생기고 또 다른 판자촌이 생기고 이런 것을 원천 근절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제 해결을 아예 해버려 달라는 거죠. 그래요. 하여튼 이게 해결하기가 사실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네요. 쉬운 문제 그렇죠? 아니죠. 그러나 이제 앞으로 그 주거 문제에 대한 지향점으로서 국가와 시민들이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사무국장님은 이런 일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민철현 사무국장이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 사실 변호사 사무실 소속인데요. 예. 과거에
그 개발 지역에서 철거당하고 천막 투쟁하시는 분이 저희 사무실에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제가 상담을 했는데 정말 법률적으로는 도저히 저희가 뭐 지원해줄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어르신 두 분이 그 힘없이 돌아서는 모습을 보고 그 마을을 제가 찾아갔었어요. 찾아가 보니까 참 정말 사람 보기 안타까운 그런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그 네. 주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같이 함께하면서 음.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죠. 뭐 간단하시네요. 간단하죠. 그리고 저희는 모든 시민들이 마찬가지로 예비 철거민들이기도 하고 집 없이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런 문제들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어떤 악순환들이 계속 연결되기 것 같기 때문에 같이 함께 그런 걸 고민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보고 그런 거에 참여하고 싶다는 거죠. 지금 포유동에서 사신 지 꽤 오래됐어요, 그죠? 저는 포이동 주민이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예. 주민이 아닌데 사신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작년 6월 10일 날 화재가 남으로써 그 시민단체와 사회단체들, 정당들 합쳐서 25개 그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어요. 네. 거기에서 그 상근자로서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중입니다. 네, 상근자로 계시면서 또 몸도 좀 안 좋으셨고 또 입원도 하셨고 네, 지금도 몸도 안 좋으시잖아요. 지금도. 그렇지. 일단은 그 어. 어떤 고민이 되게 많아지죠. 주민들과 같이 있으면서 주민들의 어떤 어려운 사정들 또 좀 나쁘게 얘기하면 자꾸 구청에서 괴롭히는 거에 대한 대응 뭐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점점 또 지쳐가고요. 또 혼자 상근을 하다 보니까 왜 뭐라 그럴까요? 그 고민을 같이 토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고 그렇죠. 제가 볼 때 그 뭐 집에도 거의 못 들어가시고 결혼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결혼하셨는데 집에 못 들어가시고 거기 포유동에서 상근하시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지고 그렇죠. 이 잘못하면 오히려 그분들을 이렇게 보살피려다가 보살핀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지만 예. 본인이 더 아플 수가 있어 다칠 수 있고 그렇죠. 당장 앞을 보면은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4살 딸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아들이 살아가는 그 주거 환경은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런 각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느 누구는 희생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참 활동가분이 한 번만이라도 더 있으면 서로 이제 소통도 하고 뭐 할 텐데 좀 마음이 아프네요. 거기 와서 같이 잠을 자고 상근하진 않지만 뭐 제가 나가고 또 많이 찾아오시긴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뭐 낮에 한 20-30명 오셔갖고 마을에 대해서 듣고 같이 얘기하시다가 돌아가신 후에 그 큰 회관이 너무 썰렁한 거죠. 그렇죠. 이게 사람이 왔다가 쭉 빠지면 그게 더 네. 오히려 안 왔으면 좋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저 노래 한번 듣고요. 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기가 언젠간 낫듯이 열이 나면 언젠간 식듯이 감기처럼 춥고 열이 나는 내가 언젠간 날 거라 믿는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듯 장마비도 항상 끝이 있듯 내 가슴에 부는 추운 비바람도 언젠간 끝날 걸 믿는다. 얼마나 아프고 아파야 끝이 날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울어야 내가 다시
웃을 수 있을까? 지나간다. 이 고통은 분명히 끝이 난다. 내 자신을 달래며 하루하루 버티며 꿈꾼다. 이 이별의 끝을. 영원할 것 같던 사랑이 이렇게 갑자기 끝났듯이 영원할 것 같은 이 짙은 어둠도 언젠간 그렇게 끝난다. 얼마나 아프고 아파야 끝이 날까? 얼마나 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울어야 내가 다시 웃을 수 있을까? 지나간다. 이 고통은 분명히 끝난다. 내 자신을 달래며 오늘도 하루하루 버티며 꿈꾼다. 이 이별의 끝을 그 믿음이 없인 버틸 수 없어. 그 희망이 없었으면 난 벌써 쓰러졌을 거야. 무너졌을 거야. 그 희망 하나로 난 버틴 거야. 지나간다. 언젠가 내 자신을 달래며 또 하루하루 버티며 꿈꾼다. 이 이별의 끝을 이 이별의 끝을 포유동을 그 문화의 마을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우리 시청자분이 의견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차적으로 지금 개발 계획 전에 네. 저희가 따로 그 어떤 마을에 대한 그 제안서를 갖다 서울시에 올린 적이 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농마주의에 관한 그 자활 근로대에 관한 역사관을 작게 만들고 또 여기가 2,000여 평 돼요. 공공 부지 빼고 공영 주차장 부지 빼고는요. 그 충분히 그 주민들이 뭐 높지 않게 2층, 3층 정도의 집들과 이렇게 그 마을 문화센터를 지어서 그동안 이제 그 주변 주민들이 있어요. 강남 구민 똑같은 강남 구민이지만 좀 이 제것마을 주민과 그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약간 서로 간에 그 갈등이 있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강남구에도 그 집만 있고 그 대출금을 통해서 집을 구입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집값 떨어지면 상당히 타격을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판자촌 때문에 집값 떨어진다. 막 그리고 거기 임대 아파트 지면 집값 떨어진다. 그런 어떤 서로 간의 그 다툼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예. 있었었는데 저희가 그 제안서에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판자촌이 아니라 그 테마가 있는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 마을을 한쪽에 만들고 그 일부는 그 문화센터를 건립해서 그 여태까지 기존에 그 함께하지 못했던 주민들이 전시나 공연 그런 걸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올렸었던 게 있는데요. 이제 판자촌이 아닌 테마가 있는 마을이라면 또 그런 어떤 교육과 그런 부분들이 돼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좀 같이 더 어울리기가 쉽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또 화재 이후로 그 많이 그 주변 분들이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아 이런 역사가 있는지 몰랐다.
단순히 그냥 그 고집쟁이들 뭐 가난한 사람들 막 그런 식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사실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고 또 저희가 수요문화제를 하면서 같이 함께 한 적이 작년 6개월 정도 되다 보니까요. 서로 간에 많이 이해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아직 그 테마가 있는 마을 이것은 아직 유효한 거라고 물어보는데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저희는 그걸 만들려고 하고 있고 시에서는 공공 임대 아파트와 장기 전세 주택을 만들자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대치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공공 임대 아파트와 장기 임대 아파트 경우에는 들어갈 수 없는 분이고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지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다시 나갔다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임대 아파트가 지어지기에 최소한 1년 아니면 더 2, 3년 걸릴 텐데 그럼 이 사람들 어디 살죠? 일단 만약에 그게 된다고 하더라도 계획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계획안에는 지금 현재 SH공사에서 갖고 있는 잔여 임대 아파트에 분산하고 다시 공사가 완료됐을 때 다시 재정착 시킨다라고 돼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그 제2의 뭐 분산 정책입니다. 마을 공동체는 그렇게 그 단순하게 그렇게 왔다 갔다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태까지 그 시민 사회단체와 노인 돌보미 공부방 막 그런 것들을 같이 함께 하고 주민 스스로가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그 서로 계몽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한 동네로 같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분산하게 됩니다. 어차피 있는 그 아파트 이렇게 하나씩 나눠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 공백 기간 동안 그 마을 공동체의 개념은 완전히 깨져버리는 것이고요. 또 아이들은 또 뭐 2년이든 3년이든 공사 완료 때까지 전학 갔다 오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뭐 아이들마저도 그 친구들 다 잃어버리고 낯선 곳에서 이게 무슨 재정착이라고 보기엔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많은 개발 지역에서 했던 방식이 이제 그 자리에다 제일 마지막에 공사할 자리에다가 그 아수용 시설이라는 걸 짓습니다. 임시주택을 지어서 공사 끝날 때까지 살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지어지고 나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공동체를 보존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개발 계획은 아주 뭐 간단한 그냥 선전용 같은 아무런 실태가 없는 그런 개발로 보여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마을 공동체가 할 수 있는 테마가 있는 마을로 가는 것이 맞는 거네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사람한테 알려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그 서울시가 하고 있는 그 마을 공동체 만들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리고 좀 알려져 있는 게 삼선동 사가 그 장수마을 만들기 거기 그런 데도 있는데요. 입지 조건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나름대로 해야 될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인데 그런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을 봤을 때에는 강남구의 지역에도 그런 부분이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시범 케이스로. 그리고 그 입지 조건이 상당히 좋다는 거죠. 주민들이 그 뭐 이사나 뭐 그런 것들이 거의 없다시피 3대가 이렇게 사는 동네고 또 서울시 단독 서울시 땅이지 개인 땅이 섞여 있거나 다른 무슨 뭐 국방부라든지 그런 땅들이 섞여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을 서울시랑 협의를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려야지만 연대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그 공론화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단순히 그 잠잘 자리를 제공한다 그게 어떤 주거 정책이 돼서는 안 되고요. 예. 생활과 생존 교육이 함께 할 수 있는 그거를 밑받침할 수 있는 또 살아가면서 그 어떤 같이 함께 교육과 그런 어떤 계몽을 할 수 있는 또 지금 사는 게 어렵더라도 더 발전적이고 그런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데 앞으로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저도 좀 조그마한 힘이나마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에서 그 이번에 그 통합진보당에 대한 것들 때문에 계속 논쟁이 일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NL판이 뭐 PD니 NL이니 아니면 종북 좌판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제 방송에 안 들어와도 되는데 지금 그 진보가 조금 뭐를 하면 뭐 목같이 달려들어서 막 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똥누리당, 새누리당이 잘못했던 거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얘기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옷을 갈아입었잖아요. 빨간 것으로. 그러면 빨갱이는 똥누리당입니다. 이 창에서 이렇게 싸우시는 분들, 빨갱이는 똥누리당이니까 이제 우리는 빨간 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친북이니 종북이니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좀 자중해 주십시오. 좀 기다려주고 도닥이를 또 부족한 마당에 지금 너무들 뭐 종북이 합하니 뭐 여러 가지로 싸우고 있는데 좀 그만하시죠.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자빨이고요. 저도 빨갱이에요. 그만하세요. 빨갱이는 똥누리당입니다. 걔들이 빨간 옷을 입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거 말해주세요. 아니 제 방이 이렇게 이런 적이 없거든요. 아주 잘 굴러갔는데 오늘은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잠깐 전경계 격분도 하고 그래요. 아니, 그럼요. 네, 그건 포유동은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지금 그 장수마을에 대해서 좀 장수마을에서 무슨 문화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청자나 청취자분들이 장수마을을 모를 수도 있어요. 저는 알지만 장수마을이 어떤 마을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장수마을 얘기하면 아까와는 다르게 아주 되게 희망적인 마을이고 기분이 좋아지는 마을이에요. 네. 이제 원래는 거기 그 재개발 구역으로서 지정돼서 개발을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네네. 거꾸로 여기는 개발해도 이득이 안 생긴다 그래갖고 포기했던 동네예요. 건설사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처음에 그 개발 계획 때문에 그 많은 투기꾼들이 그 무허가 건물들 내지는 그런 것들을 다 사들이고 막 그러다가 계획이 무산되고 시행 시공사들이 하나도 안 나오게 되니까 이제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많고요. 빈집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거를 지금 대한연구모임이라고 해서 그 마을 공동체로서 이렇게 좀 그리스의 산토리 그런 네. 것처럼 어떤 마을이 독특하고 테마가 있고 아름다운 그런 마을을 만들어보자 이제 모여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너무 기분 좋은 건 성북구청이나 서울시에서 너무 빡빡 밀어준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 좀 저도 거기 장수마을을 갔었어요. 그래서 저 도시락 그 재작년인가요? 쪽방촌에서 1박 하기 전에 거기 가서 어르신들 이제 도시락 그 전달시키고 반찬 전달할 때 가봤는데요. 일단은 집은 작고 하지만 깨끗했어요. 집들이 다. 겉에 이제 뭐 벽화도 많이 그려 있고 해서 많은 분들이 좀 얼굴이 좀 밝았던 것 같아요. 거기. 예, 밝습니다. 거기는 이제 일단은 그 관할 시나 구에서 어떻게 되든지 밀어주고 싶은 것이 있고 또 아름다운 마을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요. 또 주민들의 어떤 입장이 사실은 되게 난처한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시땅, 개인 땅 막 여러 땅들이 섞여 있는 데다가 그 판자촌은 아니지만 거기도 변상금을 물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뭐 변상금은 어떻게 해볼 수 있다 막 그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지지를 해주니까 주민들이 당연히 웃을 수밖에 없고요. 또 거기는 또 낙선공원이라든지 성덕길 옆에 있기 그렇죠. 때문에 아주 이쁘죠. 예. 여러 가지 조건으로 낙산공원, 봤을 때, 낙산. 낙산공원. 그렇다 보니까 하고 싶고 또 만들어볼 만한 것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그 올해부터 합류를 해서 정확하게 많이 알지는 못해요. 많이 알지 못하는데 일단은 그 여러 가지 그 주민들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고 그분들에 대한 원하는 부분들을 더 많이 청취하고 만들어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장수마을 얘기는 조금만 한 5분 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방에 계신 97256님 그렇게 알고 싶으면 방송에서 하지 마시고 그 통합민주당 통합진보당 당사를 찾아가셔서 그분들이랑 얘기하세요. 여기 분들은 뭐 통합진보당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당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편하게 노래와 방송을 들으러 오신 분이니까 좀 그렇게 딴 방을 가시든지 제 방에서는 그만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똑똑하신 분이 그럼 하시지. 해명을 왜 여기서 듣습니까? 딴 데 가서 하십시오. 딴 방송에서 듣든지 당사 찾아가서 하세요. 예, 그만하세요 이제. 예. 네, 고맙습니다. 저도 답답했어요. 근데 기다려야 되잖아요. 좀 기다려 볼 거고요. 저도 지금 민소를 그만둘까 하는
뭐 마음이 있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못 그만둘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까지 그만두면 또 이상하게 말이 오갈 것 같아서 지금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답답한 마음 좀만 참아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자, 장수마을 얘기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이거 그래 그런 지금 장수마을 같은 느낌의 포유동도 그렇게 아직 이제 가보지 못해서 그런데 네. 그렇게 만들 수도 있지 않겠어요? 충분히 그렇게 만들 수 있고요. 그 마을 자체가 그 양재천을 끼고 있고 주변 환경이 상당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거기에 지금 뭐 오랜 세월 판자촌으로 있었던 것이 아까울 정도로 그렇고 또 그 지역적으로 거기가 그 토지 가격이 너무 세요. 그러니까 그렇죠. 효율성 때문에 거기 쉽게 테마로 접근하지 못하는. 근데 곳입니다. 사실 제가 볼 때 그런 데가 이제 우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 문화산업, 영화 같은 경우엔 세트랑 다른 부분이거든요. 네. 그 옛날에 살았던 부분들의 판자촌이나 판자집들을 그냥 냅두고 해서 사실 영화 산업에도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될 텐데 지금 그 서울시에 보면 여러 가지 그 어딥니까 홍제동 쪽에 있는 무슨 마을인데 거기를 그렇게 만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영화 찍게끔. 근데 그렇게 좀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서 그분들한테 영화 찍을 때 임대를 좀 받고 그렇게 만들어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러네요. 일부러 스튜디오를 만들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요. 어느 마을 지정해서 그런 형태의 테마도 괜찮습니다. 예. 이제 그 주민분들의 약간 환경만 약간 좀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요. 그런 마을들도 좋죠. 네, 그렇게 그 테마가 있는 마을 뭐 그렇게 해서 그거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이렇게 100몇십 분이 계신데 이분들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하고 나가라 그러면 이 사람들 연세도 계시고 언제 돌아갈지도 모르는 부분인데 좀 더 편안하게 이렇게 나라가 보듬어야 되는 가라는 나라가 보듬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좀 이렇게 감쌌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쨌든 많은 부분에서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좀 더 기대를 하면서 더 잘 될 거를 기대해 보죠 뭐. 네. 예, 그리고 또 노래 한번 들을까요? 네. 노래 한번 듣죠. 가면서 파도가 부서지는 바위서 인적 없던 이곳에 세상 사람들 하나둘 모여들더니 어느 밤 폭풍 우에 휘말려 모두 사라지고 남은 것은 바위섬과 흰 파도라네. 바위섬 너는 내가 미워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다시 태어나지 못해도 너를 사랑해. 이제는 갈매기도 떠나고 아무도 없지만 나는 이곳 바위섬에 살고 싶어라.
이제는 갈매기도 떠나고 아무도 없지만 나는 이곳 바위섬에 살고 싶어라. 나는 이곳 바위섬에 살고 싶어라.
비가 모자라 하지만 그 비가 우리의 것은 아니길. 네, 잠시 방송이 사고가 났는데 제 잘못인 것도 같고 누구 잘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럴 때도 있는 거죠, 뭐. 그렇죠? 좋아요. 자, 그러면 재건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이렇게 방송이 사고가 납니다. 어쩔 수 없죠. 그죠? 네. 예, 예. 지금 그 장수마을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그랬어요? 어떤 행사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장수마을은 행사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 일단 그래요? 주민들과 많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여성 주민들을 위해서 여우들의 수다,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의 사진 그 학교 그런 걸 하고 있고요. 또 곧 있으면 6월달에 마을 잔치를 통해서 그 벼룩시장도 하고 또 문화 공연도 같이 해서 주민들 한데 모이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고요. 또 장수마을 내에서는 마을 기업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 목공서라 그래갖고 거기가 워낙 고쳐야 될 집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걸 그 주민이 직원이 되고 또 그 마을을 같이 고쳐 나가는 저렴한 가격으로 하는 목공소가 있고요. 또 5월 26일 날 그 오픈 예정인 마을 카페가 있어요. 낙산 그 성터 옆으로 바로 내려오는 길에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그 한옥형으로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 뭐 양반 한옥은 아니지만 그 약간 좀 서민적 한옥집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이제 개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익금을 마을에 쓸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좀 많은 사람한테 홍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저 처음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5월 26일부터 네. 카페가 오픈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카페에서 주로 파는 건 뭐예요? 주로 전통차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주민들과 같이 전통차를 만드는 법도 같이 배우고 그걸 또 주민들이 또 거기 그 직원으로서 직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같이 공동으로 해서 그 매출하고 그런 이익보다는 주민과 같이 하는 카페 그리고 또 그 이익금을 마을에 환원하는 카페 그런 형태로 하고 있죠. 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이게 우리가 재개발로 해서 계속 아파트만 들어설 것이 아니라 네. 그런 곳을 그렇게 테마가 있는 마을처럼 만들어서 거기를 10분 활용하고 네. 사실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말이면은 많은 관광객들이 지나가고요. 그 네. 벽화도 지금 약간 집집마다 다른 벽화들이 그려져 있는데 벽화마다 독특하고 사진 촬영지로 유명해요. 그래서 지나가시는 분도 많고 해서 좀 더 알리고 좀 더 이렇게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점도 아무튼 그 뭐 장수마을이나 포유동이나 아니면 또 다른 네. 지금 그 상기동 같은 경우도 많이 네. 철거되고 있는데 이런 데서 진짜 오도 가도 갈 수 없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저도 뭐 이렇게 풍족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지만 저보다도 더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우리가 다른 나눌 수 없지만 조금씩만 나눠주면 충분히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만 좀 우리 많은 국민들, 시민들이 좀 같이 함께 사는 그런 방법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네요. 자, 장수마을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죠. 일단 장수마을과 그 재건마을은 그 국가 땅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 공동체 마을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개인이 이익을 추구하고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국가가 국가 땅을 갖고 그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건마을의 땅값이 비싸다 싸다가 아니고 같은 국가가 보살펴야 될 마을로서 함께 두 곳에 좋은 공동체가 생성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곳 다. 네. 그래요. 벌써 1시간을 방송을 했어요. 지금 약 1시간 한 10분 정도 남았거든요. 네. 10분을 이제
노래 한번 듣고요 마무리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청자 시청한 분이 이 노래 들으면 기분 좋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넥스트의 꼭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들 속에선 이렇게 힘든 때가 없었다고 말해도 하지만 이런 게 아닐까 그렇게 잘나 말하기에 곁에 있던 사람들은 언제나 힘들 때면 어디론가 사라지고 혼자란 걸 느끼기 하지만 그게 세상이야 누구도 원망하지만 그래 그렇게 절망의 끝까지 아프도록 떨어져 이제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고 큰 소리로 외치며 이제서야 잡힐 듯 다가오는 희망을 느끼기 반드시 넌 웃으며 말할 거야 지나간 일이라고 이제는 더 이상 원래 눈물조차 남아있지 않을 때 바로 지금이야 망설이지 말고 그냥 뛰어가는 거야 이제서야 잡힐 듯 다가오는 희망을 느끼기 반드시 넌 웃으며 말할 거야 지나간 일이라고 흐릿하게 눈물 남아 이제서야 잡힐 듯 다가오는 희망을 느끼기 언젠가 먼 날엔 반드시 넌 웃으며 말할 거야 지나간 네, 지금 민철현
사무국장 박정재님 모시고 계속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시간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시청자와 청취자분들한테 포의동과 재건마을과 그다음에 장수마을 아니면 여타 많은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한 말씀 있으면 우리 시청자 청취자분들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예. 네, 재건마을은 과거의 역사 속에서 있었던 마을이 아니라 과거의 아픔을 아직까지도 안고 있는 마을로서 언제나 열려있는 마을입니다. 함께 참여하시고 오셔서 마을의 역사라든지 주민들과 대화해 보시면 어떤 다른 그런 공동체 마을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장수마을은 낙산공원 가면서 또라든지 옆에서 어떤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시간 다른 분들보다 1시간 10분을 그리고 이게 좀 쉬운 문제가 아니라 좀 어려운 문제들을 같이 대화를 나누는 바람에 좀 분위기도 좀 따뜻했어요. 그래 저도 늘 관심 갖고요. 다음 기회 또 있으면 뭐 전화로든 뭐든 이렇게 통화를 좀 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대할 수 있게끔 저도 옆에서 힘을 보태고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갑자기 방송 사고가 있었는데요. 생방송의 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송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제가 조금 요즘에 그 기분이 다운되는 이유는요. 우리 창에 20명 내외로 들어와서 제가 조금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도 의미가 좀 퇴색되는 것 같다 하는 마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느 만큼 많은 분들이 또 제 방송을 들으러 오시는지 좀 기대해 보고요.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좋은 일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시나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댈 보면 자꾸 눈물이 나서 차마 그대 바라보지 못하고 외면해야 했던 나였음을 아시